저는 올해 62입니다. 이혼한 지는 벌써 25년이 넘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월세 전세 떠돌다가 몇 년 전부터는 생각했죠. 이젠 내 이름이 적힌 문패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퇴직금 일부하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 깨서 지금 이 오래된 빌라를 샀습니다. 겉으로 보면 한숨 나오는 낡은 건물입니다. 계단은 삐걱거리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고 그래도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에 좋았습니다. 서류에 제 이름이 적혀 있는 집이니까요. 쫙 갈라진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도 혼잣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을 가졌구나. 문을 닫아도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 복도 끝 어딘가에서 휴대폰 진동 울리는 소리까지. 밤만 되면 이 집은 이상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소리를 뿜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익숙해진 소리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윗집 변기물이 내려가며 저희 집 천장에서부터 낮게 울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쏴 하고 내려가는 소리가 기둥을 타고 그대로 귀에 들어왔습니다. 이 빌라가 나이가 많다는 말이 실감났습니다. 벽은 얇고 배관은 낡았고 소리는 숨지도 못하고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익숙해진 소리가 샤워기 소리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느 날부터 밤 10시만 넘으면 위층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쏴 내려가는 샤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길었습니다. 한 번 틀면 15분, 20분은 기본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우연인가 했습니다. 야근하고 들어온 날에도, 퇴근에 바로 들어온 날에도, 시계를 보면 늘 비슷한 시각이었습니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 그때가 되면 천장 쪽에서 물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똑같은 리듬으로 시작됐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리듬을 세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게 틀었네. 지금은 줄었네. 어느 날은 물줄기가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세게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몸만 씻는 샤워라면 이렇게 오래, 이렇게 들쭉날쭉할까? 그런 생각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 샤워기로 이상한 장난이라도 하는 건가?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순간 스스로가 민망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겠어? 그냥 샤워 오래 하는 사람이겠지. 그런데 그 긴 샤워가 끝나면 꼭 이어지는 소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헤어드라이기 소리. 위층에서 웅 하고 바람 도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도 늘 비슷한 길이었습니다. 물을 끄고 조금 있다가 드라이기. 그리고 또 일정 시간. 그때 저는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위층에는 여자분이 사는 모양이구나. 남자가 샤워를 이렇게 오래 하진 않겠지. 드라이기를 이렇게 꼼꼼히 하지도 않겠지. 이혼하고 나서 오랫동안 혼자 살아서 그런지 사소한 생활 소리 하나에도 성별과 성격을 상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천장 소리 하나로 사람을 이리저리 상상하고 있으니 저 스스로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혼자 웃으면서도 밤마다 들려오는 그 물소리를 굳이 안 들으려 해도 귀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서 더 그랬습니다. TV를 꺼놓으면 천장에서 나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발소리도 들렸습니다. 위층 사람이 거실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마다 꾹꾹 바닥을 밟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번에 툭툭 찍어 누르는 발자국이 아니라 조심조심 바닥을 밟는 느낌이었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다니는 소리도 아니고 묵직하게 쿵쾅거리는 발자국도 아니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바닥을 살짝 짚는 듯한 소리였죠. 그 소리를 며칠 들으니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키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을 것 같다.
걸음걸이는 빠르지 않다. 아마도 조용한 성격일 것이다. 실체는 보지도 못한 사람인데 저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는 채 한 달도 안 된 때였습니다. 직장에서는 아직 저를 현직처럼 부르지만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준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더 길어집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들어와 식은 반찬으로 대충 저녁을 때우고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위쪽에서 발소리가 내려왔습니다. 익숙한 발소리였습니다. 천장 위에서 들리던 그 소리. 위층 사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계단이 워낙 좁아서 사람이 지나가면 다른 사람은 벽에 바짝 붙어야 했습니다. 곧 위에서 슬리퍼 끄는 가벼운 발자국이 다가왔고 계단 모서리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위층 여자를. 40 후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얼굴선은 단정했고 눈매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집안에서 방금 나온 사람답게. 머리는 대충 묶은 듯 헐렁하게 올려져 있었고 몸에는 얇은 실크 재질의 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밖에서 입을 법한 옷은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서만 걸치는 옷. 부드럽게 내려앉은 천이. 복도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위층 여자는 계단에서 저를 보자 잠깐 놀란 눈을 하더니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최근에 이사 오신 분이군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괜히 어색해서 재활용 봉투를 한번 들어 보이며 인사했습니다. 예, 저는 501호에 새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는 601호에 살고 있어요. 그때 여자의 뒤쪽에 커다란 종이 상자 하나가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스 위에는 낡은 선풍기며 잡동사니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재활용 버리러 나왔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서요. 혹시 내려가시는 길이면 이것 좀 같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표정은 미안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내려가는 길인데요 뭐. 말은 태연하게 했는데 머릿속은 조금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이구나. 매일 밤 긴 샤워 소리의 주인, 드라이기 바람의 주인, 천장 위 발자국의 주인.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여자가 앞장서서 내려가고 저는 봉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그 무거운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박스를 들어 올리는 순간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몸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계단이 좁다 보니 여자의 어깨와 제 팔이 스치듯 붙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실크 옷이 팔에 닿는 느낌이 또렷했습니다. 천이 살짝 미끄러지며 잠깐 붙었다 떨어지는 감촉이 남았습니다. 여자는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 저를 봤습니다. 무겁죠? 죄송해요. 버리려고 내놨다가 혼자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내려가는 길입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어딘가를 피해 다녔습니다. 실크 옷은 복도 조명 아래에서 몸의 둥근 선을 애매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괜히 눈이 갔다가 다시 계단 모서리로 도망쳤습니다. 지하에 있는 재활용 배출장에 도착해 박스를 내려놓자 여자가 숨을 한번 몰아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 준비하면서 버릴 게 너무 많네요. 곧 이사 나가야 해서요.
이사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 이사 가시는군요. 네, 재개발 들어간다고 해서 다들 나간다고 하잖아요. 저도 정리하는 중이에요. 저는 유리병과 플라스틱을 분리수거함에 분류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입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타이밍이 참 그러셨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표정에는 묘한 피로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 특유의 눈빛이랄까요. 재활용을 다 버리고 올라오는 길에 여자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바쁘지 않으시면 잠깐만 위에 올라와 주실 수 있을까요? 화장실 쪽에 물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제가 혼자 봐서는 잘 모르겠어서요. 순간 귀가 쫑긋 섰습니다. 화장실이라는 말, 물 떨어진다는 말. 저는 이미 제 천장에서 여러 날 동안 이 집의 배관을 귀로 확인해 온 사람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사람처럼요. 위층 집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에서 낯선 공기가 밀려 나왔습니다. 새집 냄새가 아닌 오래 산 사람의 공기. 그 속에 섞인 향수인지 샴푸인지 모를 냄새.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분명 아래층에서 천장 너머로 맡아봤을 것 같은 향. 거실은 이삿짐 상자들로 어수선했습니다. 포장을 풀다만 물건들. 가려진 액자. 비어있는 책장. 조명은 밝지 않았습니다. 천장등 하나에 노란 불빛이 떨어지고 그 속에서 실크 천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안내하면서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꾸 물이 떨어져서요. 아래층에도 혹시 피해가 갈까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줄줄 새는 수도꼭지처럼 뛰는 심장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천장 모서리를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래층도 며칠 전부터 한 번씩 소리가 나긴 했습니다. 배관이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요. 입은 기술적인 말을 꺼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물소리, 그 길고 끊어졌다 이어지던 소리, 그리고 샤워 후에 이어지던 드라이기. 천장 너머 상상 속에만 있던 사람이 지금 제 눈앞 몇 걸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소리가 많이 났죠. 예, 많이 들립니다. 말을 하고 나니 갑자기 그 문장이 아주 다른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여자는 제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도를 잠그던 중 함께 기울인 모습에 실크 옷의 안쪽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은 이미 그곳을 스쳐 지나갔는데 마음이 뒤늦게 따라와 황급히 수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래층으로 내려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은 더 이상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 집의 바닥이자 낮에는 발자국이 찍히고 밤에는 물소리가 지나가는 통로, 그리고 아까 본 그곳. 그 장면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크 옷천이 제 몸을 스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천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억지로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여자의 소리가 언제 다시 들리나 오히려 귀를 세우게 됐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 천장에서 익숙한 물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얼굴을 가진 사람의 소리인지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여자의 그림자가 제 하루의 한 귀퉁이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그때의 저는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위층 여자 집에 다녀온 그날 이후로 저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조금 긴장을 하게 됐습니다. 빌라 구조가 그렇습니다. 복도가 참 애매하게 좁습니다. 사람 둘이 마주 서면 누가 한쪽으로 몸을 반쯤 비켜야 겨우 지나갈 정도입니다. 조명도 오래됐습니다. 복도 천장에 달린 둥근 등이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노란 빛을 내뿜는데 가끔 깜빡거리기까지 합니다. 밤에 보면 그 불빛 아래로 사람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선명하지도 않고 흐릿하게 번진 그림자라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몰랐는데 위층 여자 집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온 뒤로는 이 복도와 조도가 전부 다르게 보였습니다. 퇴근하고 복도로 올라올 때면 먼저 귀가 바빠졌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리는지, 복도 끝에서 문 여닫는 소리가 나는지, 사소한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각이었죠.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쪽에서 쿵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슬리퍼가 바닥을 가볍게 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위층 여자였습니다. 계단이 워낙 좁으니까 마주치면 분명히 스치게 돼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하다가 괜히 벽 쪽으로 몸을 붙여 기다렸습니다. 그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투를 한 번 더 쥐었습니다. 곧 계단 모퉁이에서 여자의 발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슬리퍼에 살짝 걸친 발등이 보이고 그 위로 얇은 실내옷이 흘렁하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렸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계단 모서리를 돌아 내려오다가 저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다가 금세 웃음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층 분이시네요. 퇴근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는 길입니다. 복도가 정말 좁다 보니 여자가 옆으로 조금 비키고 저도 몸을 최대한 벽에 붙여야 겨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여자의 앞으로 튀어나온 굴곡진 부분이 제 팔뚝을 스쳤습니다. 실크 잠옷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모양이었는데 작은 부분까지도 제 팔에 살짝 스쳐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여자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복도가 너무 좁죠. 항상 부딪힐 뻔해요. 입꼬리에 웃음을 달고 말하니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예, 집이 오래돼서 그런가 봅니다. 계단을 다 올라와 집에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팔에 남은 그 느낌이 이상하게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분명 잠깐 스쳤을 뿐인데 계속 팔을 의식하게 되더군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불을 껐는데도 복도 조명 노란 빛이 문 틈으로 아주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노란 빛 때문에 아까 계단에서 마주쳤던 여자 실루엣이 자꾸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가디건 아래로 어렴풋이 드러나던 윤곽, 계단을 내려오며 천천히 흔들리던 옆선, 스치듯 닿았다 떨어지던 그곳의 감촉. 제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우스웠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어쩔 수가 없구나.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옥상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여자의 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대라 복도는 더 조용했습니다. 여자 집 문이 열리더니 큰 종이봉투를 든 여자가 나왔습니다. 실내복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머리는 대충 묶어서 올려둔 모습이었는데 조금 전까지 집 안에서 짐 정리를 하다 나온 티가 났습니다.
여자가 종이봉투를 들고 한 발짝 나오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또 마주쳤네요. 여자가 먼저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쯤에 서 있다가 한 칸 더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예, 자주 마주치네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나 싶어 조금 민망했습니다. 여자는 종이봉투를 한번 들어 보였습니다. 버릴 게 너무 많아서요. 산더미네요. 봉투 안에는 헌옷들이 대충 접힌 채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가 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가디건 아래 실크 잠옷의 윗선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복도 등이 깜빡여서인지 그 선이 더 흐릿하게 보이면서도 이상하게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계단 손잡이 쪽을 봤습니다. 눈길이 가려는 걸 억지로 다른 데로 돌린 셈입니다. 여자가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계단을 내려가려다가 잠시 멈추더니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혹시 이거 같이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무겁네요. 저는 내려가면서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 여자의 손등과 제 손등이 정확히 포개졌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묘하게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손을 떼며 감사해요. 다음에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야겠어요. 그 말을 들으니 별것 아닌 행동이 괜히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먼저 내려가면서 알 수 없는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왠지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워졌습니다. 재활용 배출장에 헌옷 봉투를 내려놓고 다시 올라오는 길에 복도 조명이 또 한 번 깜빡거렸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흔들리는 여자의 뒷모습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 문을 닫고 들어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외부 공기가 완전히 차단된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복도에 남겨두고 온 여자의 그림자가 문틈 사이로 따라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세면대 앞에 서서 손등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조명을 켜고 봐도 당연히 특별한 자국 따위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손등이 자꾸 따뜻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수를 하려고 물을 틀었다가 괜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손만 대충 씻고 말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어놓고도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와 효과음은 들리는데 그 안에서 무슨 대화를 하는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꾸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던 위층 여자 얼굴, 봉투를 건네주면서 손등이 겹쳤던 순간 계단을 오르내리며 실크 옷이 가볍게 흔들리던 모습, 그게 계속 이어받기처럼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밤이 되자 익숙한 물소리가 천장 위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누워서 눈만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한 번도 무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샤워기가 켜지고 물이 벽을 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장 전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생활 소음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복도 장면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실크 잠옷 위에 걸친 가디건, 그 아래 어렴풋이 드러나던 선, 계단에서 스쳤던 그곳, 손등에 닿은 온기, 소리와 그림이 함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나이도 있고 이사 간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마음은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물이 꺼지는 소리, 잠시 정적, 그리고 다시 드라이기 소리가 시작됐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자는 지금 어떤 표정으로 거울을 보고 있을까? 머리를 말리면서 오늘 복도에서 저를 떠올리기는 할까? 답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여자는 저의 하루에서 단순한 소음의 주인이 아니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날 이후로 복도를 지날 때마다 저는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나타나는지 계단 모서리를 살피게 됐습니다. 또 다른 날 저녁이었습니다. 퇴근이 늦어져 복도로 들어섰을 때는 이미 빌라 전체가 잠긴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조명이 노르스름하게 켜져 있고 복도 끝까지 긴 그림자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위층 여자 집 문이 끽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며 내려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가 저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 깜짝이야. 항상 밖에서 보게 되네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이 우연이 아니라 자주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계단 중간에 선 채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퇴근 시간이 좀 일정해서 그렇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복도에서 사람 마주치는 거 괜찮네요. 요즘은 다들 문 꽁꽁 닫고 살아서. 여자가 그런 말을 해서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직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어지러울 수 있구나. 여자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복도에서 가끔 마주치는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장면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실루엣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스치는 손등의 온도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 느낌.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밤마다 샤워 소리와 함께 제 천장 위에서 다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소한 스침들이 나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오래 기억나는 장면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날은 비가 오락가락하던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라면이나 끓일까 하며 부엌 쪽을 기웃거리는데 복도에서 초인종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 빌라에 이사 온 뒤로 제가 찾을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저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현관에 다가가 문을 열었는데 거기 위층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조금 막혔습니다. 여자 손에는 비닐에 담긴 치킨 봉투가 2개 들려 있었습니다. 비닐이 살짝 젖어 있었고 나끈하게 올라오는 치킨 냄새가 현관 안쪽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문 앞에서 몇 번 망설인 사람처럼 숨을 아주 짧게 들이마시고 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킨이 너무 많이 와버려서요. 혹시 같이 드실래요? 말투는 자연스러운데 입술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분명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문 앞에서 꽤나 서성이며 여러 번 고민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한 말에 머리가 잠깐 비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예, 그러죠 뭐. 그 말이 떨어지자 여자 얼굴이 아주 잠깐 밝아졌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여자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세요. 물티슈하고 젓가락 좀 가지고 올게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조금 뒤 여자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엉성하게 묶어 올린 머리, 실내복 위에 걸친 얇은 가디건,
비에 젖은 슬리퍼. 아무렇지 않은 듯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 하나하나가 괜히 제 시선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은 이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박스 몇 개는 아직도 벽에 쌓여 있었고 창문엔 블라인드도 제대로 달려 있지 않았습니다. 위층 여자는 제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신 거 맞네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예정리라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우리는 탁자 위에 치킨을 올려두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비가 천천히 내리기 시작하며 창문을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명은 밝지 않았습니다. 노란빛 등이 방 한가운데에 내려앉아 둘 사이를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치킨 상자를 열자 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둘 다 거의 동시에 말했다가 서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런 냄새. 저도요. 혼자 먹기엔 좀 아깝죠. 여자는 물티슈를 제 앞에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니까 누구랑 같이 밥 먹는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자가 왜 문 앞에서 그렇게 오래 서성였는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밥 먹는 날이 더 많죠. 말을 하면서 문득 여자와 계단에서 스쳤던 순간들, 손등에 닿았던 온기, 조명 아래에 드러났던 실루엣, 그 모든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치킨 조각 하나를 집어 접시에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근데요, 요즘 복도에서 자꾸 마주치잖아요. 전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치킨을 집어 입에 물었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까봐 괜히 씹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방 안은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 숨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치킨을 접시에 나누어 담다가 손끝이 스쳤습니다. 여자는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듯 넘겨버렸지만 저는 그 순간 귀 안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멸을 버릴 통을 넘겨줄 때 여자의 손목이 제 손등에 다시 닿았습니다. 그 감촉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할 만큼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덕을 살짝 괴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오늘 좋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좀 외로웠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혼자 있다 보면 별 생각 다 들지 않습니까? 여자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디건 소매를 괜히 잡아당기며 조금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조용하게 문을 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치킨이 거의 비어갈 무렵 창밖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비가 더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빌라 비만 오면 좀 이상해져요. 천장에서도 물 떨어지고. 저는 그 말에서 어딘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일어날 일의 복선이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얘기해서 참 좋았어요. 요즘 제가 좀 외롭기도 했고. 그 말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좁았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감정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밤이 찾아올지 저도 여자도 아마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치킨을 같이 먹었던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은 조용했지만 어색하진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위층 여자는 짧게 웃으면서 오늘도 늦으셨네요. 이렇게 말을 건네곤 했죠. 저도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늘 그렇죠? 예전 같으면 그냥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몇 마디라도 말을 섞고 그 몇 초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도 기분이 묘하게 남았습니다. 그렇게 서너 날이 지났습니다. 문제의 밤은 하루 종일 흐리던 하늘이 저녁이 되자마자 터져버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대충 마치고 TV 앞에 앉아 컵라면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벌써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틀에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번개가 한 번 번쩍하고 곧이어 천둥이 건물 전체를 울렸습니다. 오래된 빌라는 폭우를 맞을 때마다 이 틈 저 틈에서 신음 같은 소리를 냅니다. 바람이 틈새로 스며들고 배관이 울컥거리고 어디선가 철이 끙끙대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비 오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천장과 벽 쪽을 한 번씩 훑어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TV를 보다가 문득 귀에 이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처음엔 TV에서 나는 효과음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방 안이었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소리가 싹 사라지자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 구석, 화장실 쪽과 맞닿은 모서리 근처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아직은 머뭇거리며 매달려 있다가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고인 물은 아직 동전 크기도 되지 않았지만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뚝, 잠깐, 뚝, 떨어지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위층이 떠올랐습니다. 위층 여자의 화장실. 여자가 매일 밤 서 있던 자리.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위층이 이 정도로 샌다면 저기 위는 아마 더 난리가 났겠지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산을 챙길 틈도 없이 슬리퍼만 꿰어 신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이미 눅눅했습니다. 비 소리가 벽을 타고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조명은 여전히 노란빛 하나뿐이었습니다. 가끔씩 약하게 깜빡이는 그 등 아래에서 먼지 냄새와 습기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제 발걸음이 더 빨라졌습니다. 생각은 앞서 달리고 몸은 그걸 따라가느라 숨이 약간 가빠졌습니다. 위층 여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는 소리가 복도에 짧게 울렸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안쪽에서 허둥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문이 확 열렸습니다. 아, 아래층 분. 여자의 목소리는 놀람과 반가움과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집 안은 정말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이삿짐 상자들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수건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수건들은 이미 물을 잔뜩 먹어 더 이상 아무것도 빨아들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소리인데 얼마나 급하게 떨어지는지 마치 누가 안에서 뭔가를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한 손으로 문을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물이 계속 새서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습니다. 낯선 상황에서 당황을 감추려고 애쓰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저는 말을 아끼고 일단 신발부터 벗었습니다. 안쪽부터 볼게요. 일단 어디서 새는지부터 확인해야겠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안 공기는 바깥보다 더 습했습니다. 뜨거운 수증기와 젖은 종이 냄새, 약간의 세제 냄새가 섞여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목구멍이 얼얼할 정도였습니다. 이삿짐 상자 사이를 조심히 지나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화장실 문틀 위쪽, 천장 모서리 한 부분에서 물방울이 연달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물이 고여 있었고 그 물이 타고 나와 거실 쪽까지 번질 기세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배수구 방향부터 봐야겠네요. 베란다 쪽도 같이 확인하고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재빨리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비춰드릴게요. 조명이 저기까지 잘 안 닿아서. 여자는 플래시를 켜고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좁은 화장실 입구에 저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으니 공간이 더 좁아졌습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 2개가 길게 겹쳐졌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물을 맞은 타일을 번뜩이며 튕기고 그 사이사이로 여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조금 더 앞으로 숙였습니다. 천장 쪽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자는 손전등이 잘 닿도록 제 옆으로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얼굴 옆으로 조심스러운 숨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깊게 들이마셨다가 작게 내쉬는 숨. 그 리듬이 바깥 폭우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가까이 비춰야 해서 죄송해요. 여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별 말 아니었는데 그 말이 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물부터 막아야죠. 손에 힘을 주고 젖은 수건 몇 장을 배수구 근처에 더 깔았습니다. 거실에서 가져온 걸레를 물길이 내려가는 방향에 맞춰 배치했습니다. 배수구 쪽을 보려고 몸을 더 기울인 순간이었습니다. 타일 위에 퍼져 있던 물이 슬리퍼 밑에서 살짝 밀려나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자의 플래시 불빛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습니다. 안쪽에서 작은 비명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앗!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의 발이 젖은 바닥에서 뒤로 밀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두 팔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쪽으로 와락 안기는 느낌이었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크게 흔들리며 천장과 벽을 번갈아 가며 비추다가
결국 바닥을 향해 멈췄습니다. 폭우 소리,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 그리고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 안에 뒤엉켰습니다. 몇 초 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치신 데는 없습니까? 여자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짧은 사과였지만 그 안에는 놀람과 부끄러움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우리 둘의 심장 소리를 대신해 주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그러나 거세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여자의 옷이 그녀의 윤곽을 더욱 자세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혼자 그녀의 모습을 상상했던 시간이 떠올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손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손이 난처한 곳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잠깐씩 시선을 피하며 다시 자세를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플래시를 받아 화장실 안쪽을 더 살펴봤습니다. 배수구 주변에 낙엽과 흙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혔나 봅니다. 여자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미리 좀 치웠어야 했는데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이사 준비, 외로운 생활, 갑자기 닥친 폭우, 그 모든 게 여자의 한숨에 같이 실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으로 대충 낙엽을 치우고 물길을 다시 만들어 줬습니다. 조금 지나자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소리가 조금씩 잦아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처럼 무서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빗소리와 물 떨어지는 잔향과 서로의 숨소리만 떠다녔습니다. 그때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래는 많이 젖었나요? 너무 깜짝 놀라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젖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물이 거기까지 새진 않았군요. 여자의 답을 듣고서야 저의 집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래층까지 피해가면 어쩌나 그 생각부터 났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집보다 아래층을 먼저 걱정했다는 사실이 가볍지 않게 들렸습니다. 폭우가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하자 집 안도 서서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제 안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때문에 위층으로 올라갔을 뿐인데 집으로 내려가야 할 시간쯤 되자 머릿속에선 전혀 다른 장면들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자 얼굴에 맺혀 있던 당황과 안도, 좁은 공간에서 겹쳐지던 그림자, 빗소리와 숨소리가 뒤섞이던 공기. 저는 그때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전과는 조금 다른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을요. 복도에서 스치던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어버린 사이. 폭우가 아니었다면 알아차리지 못했을 마음들이 그 밤 한꺼번에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이 끝이 아니라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폭우는 새벽 무렵까지 계속되었지만 침수는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저는 젖은 수건들을 모아 밖으로 들고 나가 계단 근처에 걸어두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반쯤 열린 채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의 소란 때문인지 숨이 아직 고르지 않은 얼굴이었고 정리하지 못한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 있었습니다. 잠깐 안에서 쉬다 가세요. 집 안은 여전히 습했고 젖은 박스에서 올라오는 눅진한 냄새가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물기를 닦으려고 깔아두었던 수건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앞을 지나며 조금 전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흔들리던 손전등, 그리고 균형을 잡으려던 순간. 그때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아직 정리가 덜 된 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으면 아마 한참 울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생각보다 깊게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죠. 짧게 주고받는 대화였지만 그 음성 사이사이에 오늘 밤이 평범한 날이 아니라는 감각이 스며 있었습니다. 여자가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잠깐만 이대로 보내긴 좀 그래서요. 따뜻한 거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이 밤에 같이 고생했는데.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주방등 하나만 켜둔 거실은 빛이 은은했습니다. 폭우가 살짝 잦아드는 소리가 창밖에서 얇게 들려오고 집 안 공기는 빗물이 식은 뒤의 온도처럼 잔잔했습니다. 여자는 상위에 작은 잔 2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 이런 자리 오랜만이라 어색하네요. 저도 잔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저도요. 누구랑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우리는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작게 울리는 소리가 습한 공기 속에서 묘하게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몇 모금 마시고 나니 몸이 조금 풀리는 듯 했습니다. 비 냄새와 젖은 상자의 냄새는 여전히 공기 속에 있었지만 방 안의 분위기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온도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아주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랑 편하게 얘기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지도 않았지만 그 말이 서로에게 도착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 정적이 어색하지도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에서 가만히 겹쳐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사그라들고 있었고 방 안의 조명은 우리 사이에 길지 않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이 빌라 방음이 너무 안 되더라고요. 샤워 소리도 다 들리고. 가볍게 넘기려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웃자고 던졌던 말이었는데 여자는 그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잔을 잡고 있던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당황에 가깝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이 스쳤는지 말을 고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서서히 따뜻한 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럼 다른 소리도 들렸어요? 그 말은 온도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떨리는 목소리였고 말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2번 뛰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아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던 건 제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제 대답을 듣자마자 얼굴을 아주 살짝 숙였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가볍게 깨물며 손가락 끝으로 잔을 천천히 밀어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반응 하나만으로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말보다 숨이 먼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잔잔히 들리고 조명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더 천천히 겹쳐졌습니다. 숨소리가 서로에게 너무 가까운 데서 들리는 듯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우리 몸은 말보다 먼저 자리를 좁혀 있었고 탁자 너머의 거리가 이상하게 짧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온도로 알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귓가 근처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로 몸이 먼저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리가 뜻하지 않게 한순간에 좁혀지며 여자의 체온이 저를 덮었습니다. 작은 움직임만으로 우리의 공기가 금세 뜨거워지며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여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시선에 그대로 박히며 우리의 그림자가 다시 하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틈마저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형체가 겹쳐지며 말로 다하지 못한 마음이 체온을 타고 격렬하게 오갔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우리의 타이밍은 딱 맞았고 조금 전까지 뜨거웠던 공기 속에서 차를 마시며 가쁜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여자는 잔을 가만히 쓰다듬다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저 어차피 곧 이사 가잖아요. 목소리는 낮았고 어딘가 결심이 담긴 톤이었습니다. 그냥 조금은 지금처럼 덜 외롭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 말이 끝나자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거의 그쳐 있었고 방 안에서는 조용히 흔들리던 두 사람의 숨만 들렸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둘 사이의 문이 열리는 소리라는 것을.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걸어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이미 둘 다 문 안쪽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샤워 소리 이야기를 나누며 뜨거웠던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사이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습관처럼 듣던 소리, 발소리와 문 닫는 소리가 어쩐지 전날보다 더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퇴근했을 때 복도 끝에서 위층 여자가 먼저 서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서로가 같은 시간을 떠올린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었지만 둘 다 같은 말부터 꺼냈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오셨네요. 그러게요. 마침 시간이 맞았네요. 그 짧은 말 뒤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계단은 더 이상 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발걸음 소리가 기분 좋은 박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 날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온 안주를, 어떤 날은 여자가 남은 찌개를, 음식을 먹으며 몸의 대화를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비가 내리는 창가 앞에서 조용한 침묵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빗줄기와 두 사람의 숨이 겹치는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다는 걸.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으면서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의 피로가 가라앉는 순간 말입니다. 복도에서 스치던 성가신 긴장도 어느새 익숙한 온기가 되었고 밤마다 천장 위로 올려다보던 발소리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우리의 소리가 집 안에 울릴 때마다 안도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갔고 마지막 날은 아무 준비 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위층 복도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박스가 복도에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위층 여자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얼굴이었습니다. 차분했지만 어딘가 깊숙한 곳이 비어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가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여자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생각보다 금방이네요. 그 말은 단순한 떠남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이 함께했던 2주에 대해 짧고도 정확한 결론이었습니다. 짐을 실은 트럭이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트럭 뒤에 선 채 움직이는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빌라 전체가 고요히 식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돌아왔는데 천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도, 발소리도, 라디오 틀어놓은 소리도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편해야 할 정막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 2주는 나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잠시 뒤 저는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덜어준 거였지. 이름 붙일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자리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웠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50년 중 가장 짧고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혼자 천장을 올려다보면 그 2주 동안 들리던 우리의 소리들이 아직도 어딘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던 밤의 숨결까지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 걸까?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만 사람이 서로를 만나는 걸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짧아도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남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짧고 뜨거웠던 이 인연. 저에게는 후회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잠시라도 외롭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